프리미어리그 5라운드가 지난 시점에서 축구계에 많은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버풀과 에버튼의 경기에서 특히 많은 이슈들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은 리버풀과 에버튼의 경기에서 나온 이슈와 요즘 축구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이슈는 리버풀과 에버튼의 경기에서 나온 이슈들입니다. 리버풀이 구디슨 파크 원정에서 열린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리버풀 입장에선 이 에버튼과의 경기는 상처뿐인 더비 경기였습니다. 리버풀은 경기 시작 2분 만에 마네의 선제골로 일찌감치 기선제압하는데 성공했는데요. 선제골의 기쁨도 잠시 리버풀은 5분경 반다이크가 부상으로 교체되는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코너킥 공격 상황에서 파비뉴의 롱패스를 반다이크가 받아내는 과정에서 에버튼 골키퍼 조던 픽포드의 거친 태클에 쓰러진 것이었죠. 픽포드 다리 사이에 반다이크의 다리가 끼면서 무릎이 완전히 꺾였기에 큰 부상이 예상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반다이크는 이른 시간에 조고메즈로 교체되고 말았죠. 비디오 판독 결과 반다이크가 골문으로 세도하는 과정에서 먼저 옵사이드가 걸렸기에 심판은 파울조차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한 파울의 경우 옵사이드와 상관없이 퇴장을 줄 수 있도록 규정상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VAR 측은 픽포드의 파울을 퇴장감이 아니라고 판단해 옵사이드 선언만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잉글랜드의 전설적인 공격수 앨런 시어러는 마크 올리버 주심이 직접 모니터를 통해 해당 장면을 체크하고 퇴장을 줬어야 했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반다이크가 부상을 당해 교체되자 리버풀의 수비는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물오른 득점력을 자랑하는 칼버트 르인이 제공권을 장악해 나갔기 때문이었죠. 결국 19분경 에버튼의 동점골이 터져나왔는데 에버튼의 에이스 하메스 로드리게스의 정교한 코너킥을 수비수 마이클 킨이 타점 높은 헤딩 슈팅으로 골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전반전은 1대1로 끝났지만 반다이크의 부상에도 전체적으로 경기를 주도한 건 리버풀이었는데요. 그 중심엔 티아고가 있었습니다. 티아고는 양팀 출전 선수 중 가장 많은 99회의 볼터치와 79회의 패스를 가져가면서 경기 전반에 걸쳐 높은 영향력을 행사했죠. 티아고의 활약 덕에 리버풀은 슈팅 숫자에서 22대 11로 에버튼보다 2배가 더 많았고 점유율에서도 58대 42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후반전 차근차근 공격을 조립해 나간 리버풀은 후반 27분경 살라의 골로 다시금 리드를 잡아나갔는데요. 하지만 에버튼 역시 하메스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면서 위협적인 찬스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하메스의 발에서 동점골이 시작됐죠. 2대2 동점 상황이 되었지만 경기 종료 2분을 남기고 다시금 흐름에 크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티아고가 루즈볼을 잡아내는 과정에서 히샬리송의 거친 태클에 쓰러진 것이었죠. 이에 올리버 주심은 지체 없이 히샬리송의 퇴장을 선언했습니다. 히샬리송의 퇴장으로 경기 막판 수적 우위를 잡은 리버풀은 추가 시간 2분경 천금 같은 결승골을 터뜨렸는데요. 마네가 땅볼 크로스를 핸더슨이 논스톱 슈팅으로 골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VAR 결과 마네의 어깨가 아슬아슬하게 옵사이드에 걸렸다면서 골이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죠. 이대로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에 두 번째 VAR 역시 많은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많은 축구 관계자들이 이는 동일선상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옵사이드 판정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리버풀 구단은 공식적으로 EPL 사무국에 VAR 재검토를 요청했는데요. 실제로 리버풀 출입 기자인 제임스 피어스에 따르면 리버풀이 해명을 요청한 건 크게 세 가지로 1번 픽포드는 왜 퇴장이 아닌가, 2번 마네는 왜 옵사이드인가, 3번 옵사이드 선을 긋는 그 순간의 기준은 대체 무엇인가 라고 밝혔습니다. 리버풀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단순 VAR 논란에 따른 무승부가 아닌데요. 반다이크는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정적인 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결국 반다이크는 검진 결과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최소 5개월 이상 그라운드를 떠나게 됐죠. 히샬리송의 거친 태클에 쓰러진 티아고 역시 경기 후 무릎이 부어올라 아이싱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 정밀 진단 결과 티아고마저 장기 부상으로 빠진다면 리버풀은 전력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저래 리버풀 입장에선 악재가 겹쳤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반다이크를 부상 입힌 픽포드와 티아고에게 거친 태클을 범한 히샬리송은 모두 경기가 끝나고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결국 리버풀은 시즌 초반부터 험난한 시기를 보내고 있죠. 두 번째로 알아볼 이슈는 세리에A 4라운드 인테르를 상대로 한 질라탄의 멀티골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이겨내고 그라운드에 복귀한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가 밀란 더비에서 멀티골을 쏘아올리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이브라이모비치는 인터밀란과 2021 세리에A 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전반 13분 선제골과 전반 16분 결승골을 잇따라 터뜨리며 멀티골을 완성했습니다. 시즌 4호 골을 작성한 이브라이모비치는 득점 공동 1위로 올라섰죠. AC밀란은 전반 29분 추격골을 허용했지만 추가 실점을 하지 않고 2대1 승리를 따내며 개막 후 4연승을 내달렸습니다. 승점 12점을 기록한 AC밀란은 아탈란타를 따돌리고 선두로 올라섰죠. AC밀란은 통산 226번째 밀란 더비에서 승리하며 82승 67무 77패로 앞서갔는데요.
이탈리아 코리엘의 델로 스포르트는 질라탄이 밀란과 계약 연장을 희망한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질라탄 에이전트인 미노 라이올라가 계약 연장에 관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하죠. 이렇게 좋은 활약을 펼치고 팀도 순항하자 질라탄의 자신감도 하늘을 찔렀는데요. 그는 밀라노 더비가 끝난 후 나이가 먹을수록 더 완벽하다고 느끼고 있다. 경험이 도움이 된다. 이번 경기에서 내가 젊었을 때 몸 상태였다면 아무도 나를 막지 못했을 것이다 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자케로니 감독은 질라탄의 실력을 극찬했는데요. 그는 이탈리아 일 조르날레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올리버 비오프, 조지 웨아 같은 대단한 선수들을 지도해왔지만 유일하게 후회하는 건 질라탄과 함께 훈련을 해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의 실력은 여전하다. 아직도 그가 왜 발롱도르를 수상하지 못했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자케로니 감독은 이탈리아 세리아에선 호날두보다 더 많은 걸 변화시켰다. 질라탄이 합류한 팀의 젊은 선수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는 득점만 하는 게 아니다. 어려운 순간에 팀을 어깨에 짊어지고 모든 팀 동료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이슈는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웨스트햄을 상대로 데뷔한 베일에 관한 소식입니다. 토트넘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2021 시즌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후반 아쉬운 수비로 3대3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이날 무승부를 기록한 토트넘은 리그 2승 2무 1패로 승점 8점을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에만 3골을 몰아넣으며 상대를 압도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손흥민과 케인이 있었습니다. 전반 1분 상대의 공격을 차단한 케인이 최전방을 향해 정확한 공간 패스를 전하자 손흥민이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터뜨렸죠. 전반 8분에는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케인이 골문을 갈랐습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과 케인이 리그 합작한 8번째 골이었죠. 전반 16분에는 손흥민이 내준 공을 그대로 레길론이 오버래핑 이후 크로스로 연결했는데요. 케인이 헤더로 마무리하며 점수차는 3대0으로 벌어졌습니다. 이에 무리뉴 감독은 후반 다양한 전술 실험에 나섰죠. 특히 2709일 만에 베일을 복귀시켜 케인과 손흥민과 호흡을 맞춰봤는데요. 후반 25분 베르바인과 교체로 경기에 투입된 베일은 프리킥 상황에서 유효 슈팅을 연결하며 첫 터치를 가져갔습니다. 손흥민이 후반 32분 교체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 남아 토트넘의 KBS 라인은 호흡을 맞춰봤죠. 짧은 시간이지만 KBS 라인이 앞으로 활약을 보여줄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7분 동안 케인은 프리롤에 가깝게 뛰면서 중원과 최전방을 오가며 토트넘의 공격을 지휘하며 날카로운 패스를 뽐냈는데요. 그에 맞춰 왼쪽에서는 손흥민과 오른쪽에서는 베일이 스프린트하며 계속 기회를 엿봤습니다. 손흥민이 모우러와 교체되며 짧은 호흡으로 끝났지만 강한 인상을 남겼죠. 하지만 토트넘은 손흥민의 교체 이후 후반 37분 내리 3골을 내주며 무너지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베일과 KBS 라인의 첫 출격의 의미가 무색해졌죠. 지금까지 리버풀과 에버튼전에서 나온 이슈들과 요즘 축구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이슈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